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미니 강의 시간대 이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류마티스 발병 12년째 경추 1, 2번에 류마티스 염증이 침범해서 뒷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 머리까지 찡하게 울리는 류마티스 환자가 턱관절 치료를 받고 나서 좋아진 사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턱관절 통증과 또 류마티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턱관절 치료하면 류마티스가 낫는 걸 보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 류마티스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턱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턱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거나 입을 벌릴 때 지그재그로 벌어지거나 잘 안 벌어지는 경우, 이렇게 턱관절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턱관절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얼굴을 보면은요, 좌우 턱선이 틀어지면서 좌우 얼굴이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코 중심선이 틀어진 경우도 있고, 치아 교합이 안 좋고 치열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서 보면은요, 치아 교합, 그리고 치열, 복잡하고 아주 좋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치열이 삐뚤삐뚤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니가 튀어나오신 분들, 윗입술, 인중 부위가 튀어나오신 분들 중에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윗니가 아랫니를 아예 덮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윗니가 아예 이렇게 덮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예 덮으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주걱턱인 형태도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 많이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전신관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턱관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일단 턱관절 증상을 반드시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네. 기존에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봤는데도 잘 낫지 않았을 때는 턱관절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낫지 않았던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와 턱관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류마티스 질환은 턱관절을 꼭 치료해야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턱관절 고치면 좋아지는 건가요? 네네. 그 류마티스의 턱관절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턱관절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류마티스, 염증 호르몬을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을 조절해서 뇌에서 염증 조절 호르몬을 잘 분비시켜 주기 때문에 류마티스에 일단 도움이 됩니다. 네. 둘째는 턱관절은 3차 신경을 통해서 뇌와 신경학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류마티스가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하도 오랫동안 통증을 느끼시다 보니까 실제로 아프지 않을 때도 뇌에서는 통증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뇌로 연결되는 통증 신경 전달 경로를 턱관절의 조절을 통해서 그 신경 전달 경로를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증을 안 느껴야 될 때는 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턱뼈는 1번 목뼈와 2번 목뼈를 함께 시소와 지렛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목뼈는 축추라고 해서 목뼈를 움직이는 중심축입니다. 네. 그래서 축추인데 그만큼 목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뼈 2번인데 턱관절을 조절하면 2번 목뼈인 축추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목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목이 반듯해지니까 뒷목이 뻣뻣하다든지 뒷목이 잘 안 돌아간다든지 그다음에 어깨의 극심한 통증, 어깨가 한쪽이 안 올라간다. 여러 가지 팔꿈치, 손목, 손가락 등의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목이 반듯해지면은 그 밑에 있는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끝까지 다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목에서 신경이 다 내려오기 때문이다라고 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류마티스 치료에 있어서 턱관절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잘 낫지 않는 상태로 지내신 경우가 많고요. 기존에 여러 치료들을 받아도 잘 낫지 않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턱관절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류마티스가 10년, 20년 되신 오래되신 분들도 제가 치료해 드린 다음에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치료하지 않았던 턱관절 부위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치료 안 했던 부분을 했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전의 치료는 턱관절의 치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류마티스가 있으면서 턱관절 증상까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하는데요. 그런데 류마티스가 있으면 턱관절은 뭐 자신은 좀 괜찮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어떤가요? 그 턱관절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도 있고 안 나타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류마티스 발병 초기부터 턱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시작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없다가 수년간 지속이 되다가 턱관절이 나타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턱관절에 통증이 있든 없건 간에 턱관절을 치료해 주는 게 일단 보다 더 도움이 된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턱관절 균형 조절을 통해서 뇌 구조를,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염증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키고 목뼈를 바르게 해줘서 목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그 신경 선상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턱관절 통증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턱관절 치료를 해주는 게 보다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턱관절 치료를 진짜 해서 이 류마티스가 좀 호전된 사례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이제 멀리 부산에서 오신 60세 여자 류마티스 환자분입니다. 요분은 93년도에 류마티스가 이제 발병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16년에서 17년 되신 거죠. 오랫동안 양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류마티스를 관리를 해오신 겁니다. 이제 관리 차원으로 진통시키고 소염 작용하면서 지내오신 건데 이분이 멀리 부산에서 저한테까지 치료를 받으러 오신 이유는 경추 1, 2번에 류마티스가 침범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류마티스 염증이 목뼈 1, 2번에 침범을 하다 보니까 목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그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여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목뼈 1번과 2번 사이에 한쪽의 간격이 좁아져 있어요. 아하. 붙어 있고요, 관절이. 이분이 이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목뼈 전체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2번 목뼈는 축추인데, 축추라는 거는 목뼈를 움직이는 중심축인데, 그 축추에 염증이 침범하니까 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옆을 보려고 그러면 고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몸통까지 이렇게 같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고개를 좌우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고개를 돌리려고 할 때마다 목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머리통 전체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고통인데 움직일 네. 때마다. 요분 진단 방사선과 이 전문의의 소견을 보시면은 경추 1, 2번의 간격이 5mm 이상으로 측정이 된다. 염증이 경추 1, 2번에 침범이 돼서 골 흡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쪽 간격이 보다 더 넓게 확인이 되는 건데 이렇게 목이 좌우로 돌아가지 않고 누우려고 해도 몸통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되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양약을 이제 드시고 있는데 양약을 복용하는데도 이게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3년 이상 계속 복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발생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내성이 생겨서 양약의 진통작용이 발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턱관절을 치료하는 이제 저에게 오셔서 이 경추 1, 2번의 류마티스 염증, 목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 머리까지 울리는 뚝뚝 소리가 나는 증상, 이것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손목에도 수술을 하신 상태였어요. 손목 관절에도 수술을 이미 했고 네. 양약도 꾸준히 드셨습니다만은 류마티스가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손목, 팔꿈치, 어깨에서 목, 턱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몸에서 먼 쪽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이렇게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무서운 거예요. 사람 몸에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염증이. 근데 양약이 어느 시점부터 안 들으면은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병원에서는 양약을 복용하면서 최대한 지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거기를 수술을 하자. 네. 목뼈 1, 2번을 이제 수술하자는 권유까지 받으신 건데 요분은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한의원 근처에서 숙소까지 잡으시고 저랑 이제 열심히 치료를 하신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저는 이제 턱관절을 치료를 하니까 네. 근데 턱관절은 경추 1, 2번을 같이 움직이게 하니까 이분이 목뼈 1, 2번, 경추 1, 2번에 염증이 침범했으니까 이 사이가 간격에 이상이 왔으니까 이 경추 1, 2번을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직접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턱관절을 이용해서 시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로 목뼈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뼈 1, 2번을 움직여주는 턱관절 균형학,
FCST법으로 치료를 해드리니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진통제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던 목뼈의 통증이 가라앉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목에서 움직일 때마다 뚜둑 소리 나면서 머리가 전체가 울리던 분인데 그것도 가라앉으신 겁니다. 이게 근데 일주일 만에 가라앉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 경우거든요. 네. 턱관절을 치료하니까 12년, 3년 된 류마티스가 막지 못하던 양약으로 막지 못하던 증상들이 간단하게 일주일 만에 가라앉는 건데 이 가라앉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턱관절, 목뼈 1, 2번을 움직일 수 있는 턱관절을 조정해줬다. FCST, 턱관절 균형학으로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주니까 목뼈가 움직였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목뼈와 함께 움직이는 턱관절을 치료해야 되는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저는 치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몇 달간 이제 한의원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서 이제 치료를 3개월을 하셨습니다. 긴 시간은 아닌데, 이분은 이제 치료 3개월 동안에 매달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신 이제 치료 과정에 잡힐 치료 수기인데, 네. 이분 첫 번째 달 기록을 보면은 이제 류마티스가 12년째 되던 해에 목이 뻣뻣해져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면 뚝뚝 소리가 나서 머리가 찡할 정도로 아팠는데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으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을 돌리면 조금씩 돌아간다. 이게 첫째 달의 기록이에요. 네. 한 달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많이 좋아진 거고, 둘째 달 이제 이번 기록을 보면은 놀랍게도 목에 근육이 생긴 것 같다. 왜냐면은 목에 염증이 침범해서 목을 하도 오랜 시간 못 움직이다 보니까 목 주변의 근육이 위축이 되고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이 이분이 왔을 때 이렇게 가늘었어요. 근육의 사용을 못하니까 근육이 위축되는 거예요. 기부스를 오래 하면은 다리 근육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턱관절 치료를 해서 목을 좀 움직이게 해드리니까 근육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육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감기도 잘 들고 기침을 항상 했었는데 기침까지 좋아진다. 네.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방치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뒷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근육이 움직이는 거고, 뒷목을 움직이려면은 턱관절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치료를 잘 받고서 뒷목이 안정되고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나는 게 좀 덜해진 상태에서 네. 턱관절 맞춤 장치와 턱관절 보조 장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신 상태고, 네. 지금도 그걸 착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오래된 류마티스라도 그리고 잘 낫지 않고 이렇게 상부적으로 점차 진행된 류마티스가 점점 악화되는 증상이 있을 때도 턱관절을 치료하면 그 증상 악화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턱관절을 치료해서 류마티스에 고통받는 많은 환자분들이나 류마티스가 없더라도 뒷목 어깨 통증으로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턱관절과 류마티스 질환의 관계에 대해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니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 수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원장님 블로그가 또 있으니까요. 그쪽 참고하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가 있겠네요.